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칭을 얻은 배우 김지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뿐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비난과 편견으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입니다. 1940년 7월 15일 대한민국 신탄진동에서 태어난 김지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은행원이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성기를 누리던 1975년에 어머니를 잃은 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그녀의 영희 꿈을 지지해 주셨던 어머니는 마지막 감사 인사도 듣지 못한 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지미 씨는 어머니가 남긴 지미야 빛나라라는 글이 적힌 자수 손수건을 발견하면 매일 밤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소문이 대중과 언론에 의해 과장되면서 그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교되는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계들 때문인데 그녀는 미디어가 그녀에게 부여한 방탕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단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의 두 자녀인 최영숙과 홍경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논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들 최영숙이 어머니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을 때 그녀는 아들을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미는 사랑받는 스타이지만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존감을 지키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아픔과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지미의 경력은 1957년 연예계에 입문한 어린 소녀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프로듀서, 영화 감독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거의 70년에 가까운 여정이었습니다. 큰 성공과 기억에 남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도 있었습니다. 덕성여고 재학 시절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어 1917년 영화 황혼열차에 캐스팅되어 17살의 나이로 데뷔했다.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연기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1960년 김기영 감독의 대표작 하녀에서 배신당하는 아내 역을 맡아 인기를 얻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녀는 일련의 인기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중에는 1963년 노인을 생매장하는 풍습을 다룬 논란의 영화인 고려장, 1965년 섬과부의 회복력을 연기한 바다마을이 있다. 한류 초기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으며 그녀의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활동 외에도 제작에도 손을 대어 1984년 제작사 신한필름을 설립하고 1986년 티켓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티켓을 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 영화 멀베리는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1964년 그녀는 영화 맨발의 젊은이를 촬영하던 중 액션 장면을 촬영하던 중 절벽에서 떨어져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고통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경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1980년대에 나이 든 여배우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녀가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도 그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40살의 나이에 제조회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몇 달을 보냈는데 이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24년 티빙의 스터디 그룹 시즌2에서 주연으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성의 강인함을 묘사해야 했는데 연기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헌신적인 예술가로 성장했으며 각 역할과 프로젝트를 통해 항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김지미 씨가 늘 바라던 성과는 수상뿐만 아니라 인내의 상징, 영화계의 성우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부터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특히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하우스메이드에서 맡은 역할은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이정표였는데, 이 역할을 통해 그녀는 인지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로 1961년 부일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성공적인 프로듀서로 성장하여 신한필름은 한국 최초의 여성이 운영하는 독립영화 제작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티켓의 성공은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다른 프로젝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연예계에서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스터디그룹 시즌2에서처럼 80대 여배우도 여전히 주연을 맡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양성평등 옹호자로서 그녀는 여성들이 특히 예술 분야에서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자선 행사와 간견에 참여해왔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어머니의 명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영숙과 홍경임을 키우고 근면과 자존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가 직장에만 너무 집중해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기와 자신감 덕분에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것, 즉 존경받는 여배우가 되는 것부터 지속 가능한 영화적 유산을 쌓는 것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김지미는 격동의 여정을 거쳤으며 그녀를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만든 수많은 연애와 결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에 이 씨라는 사업가와 처음 결혼했지만 인생관의 차이와 그녀의 커리어 상승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결혼 생활은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965년에 유명 감독과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연기에 대한 공통된 이해 덕분에 결혼 생활이 오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1070년에 그녀가 가족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기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의견 차이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 그녀는 1978년 음악 프로듀서와 세 번째 결혼을 하여 최영숙과 홍경임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지만 1985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 결혼도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이혼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그녀를 행복할 수 없는 여자라고 부르며 소문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세 번째 이혼 후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홍경임과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을 때였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엄마가 왜 재혼해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두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과거의 트라우마가 반복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정신적 지지자가 됩니다. 이별 후 그녀는 싱글로 지내며 직장과 가족에 집중했고 영숙과 경임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겪은 슬픔을 극복하고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김지미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음을 보여줍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그녀의 순자산은 약 500만에서 1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그녀의 주 수입은 연기, 영화 제작, 부동산 투자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1960년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한여, 고려장 등의 영화에서 맡은 역할로 높은 급여를 받았으며 각 영화는 당시 기준으로 수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신한필름은
1980년대 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티켓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녀는 1990년에 구입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딸 홍경임과 함께 방문할 때는 그곳에서 산다. 가격은 약 300만 달러다. 그녀는 또한 제주도에 약 150만 달러 상당의 휴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종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교통 측면에서 그녀는 약 12만 달러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그녀의 우아한 스타일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멀베리의 실패로 그녀의 재산은 타격을 입었고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터디 그룹으로 복귀하고 2023년 고급 화장품 브랜드 캠페인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재정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김지민은 우아하면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하며 자녀 교육과 자선 활동에 투자를 우선시하며 특히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녀의 재산은 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명성과 영화적 유산 덕분이기도 합니다. 김지미 씨의 아들 최영숙 씨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지만 2020년 어머니의 60주년을 기념해 가진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겪었던 슬픔에 대한 깊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영숙 씨에 따르면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연기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된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와 더 자주 함께 할 수 없다는 후회였다. 그는 어머니가 할머니에 대해 애정 어린 말을 자주 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수놓은 손수건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영숙은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사생활, 특히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강하지만 예민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항상 자녀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어머니이자 예술가로서의 책,